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타프티 강독은요, 페이지 44페이지고요. 9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행동의 환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타프티 책을요, 이렇게 일반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요. 천천히 반복해서 곱씹으면서 읽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트랜서핑 책들이 모두 그렇겠지만 특별히 타프티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좀 더 응축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파일로 치면은 압축 파일 같은 거예요. 엑기스 같은 거죠. 그래서 충분히 물을 타서 풀어내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쉽게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진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쓱 읽고 재미없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하고 덮으면 아쉽지만 이제 이 책의 진가를 아직 모르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짧지만, 되게 짧죠? 매 챕터마다 3장을 안 넘는 것 같아요. 1장, 2장, 거의 2장, 4페이지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내용 한 줄 한 줄이 의미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되, 이 취할 내용들이 많은 곱씹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책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음미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행동의 환상, 이렇게 제목만 보면은 또 이게 그렇게 쉽게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제 또 풀어드리면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운머리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뤘는데, 그때 조금 포함돼서 나온 내용이 있었어요. 43페이지 마지막을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의 실험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집중하거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느끼는 현실감이다. 그리고 그 현실감을 느끼기 위한 조건은 평범함이나 습관이지. 그리고 밑에 이 내용이 있죠. 너희에게 있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세계관의 틀 안에서 부어지는 것들 뿐이다. 이 내용이 이제 계속 연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미래 프레임을 비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현실이라는 것을 현실로서, 정말 살아있는 현실로서 깨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잠든 상태에서 꿈 같은 현실로서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현실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왜곡되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했잖아요. 타프티, 다운머리 기법. 이걸 아무리 쏴도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 중에 하나의 점검해야 될 내용이 오늘 이겁니다. 왜 자꾸 나는 이 기법을 사용하고 미래 프레임을 비춘다고 했는데 안 될까? 가장 밑바탕의 기초 작업에서 그게 부실했거나 배제되어 있거나, 그 기초 작업이 뭘까요? 가장 밑에 트랜서핑의 가장 밑작업. 제가 그림 이렇게 자주 그리잖아요. 여기가 우리의 물리적 현실이고, 저기 너머에 가능태 공간이 존재하고, 그래서 비물질적인 세계 공간,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 공간,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비물질적인 세계, 에너지 차원의 세계에 대한 전제를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이 트랜서핑이 뒤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이 줄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본 바탕이니까. 오늘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기초 작업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무리 기법을 내가 백날 연습을 해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합당한 기초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기본적인 이러한 트랜서핑이 가지고 있는 전제, 관념, 가치관 또는 세계관,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틀에서 벗어나서 트랜서핑을 다루지 않으면, 예를 들면
뭐 이런 대표적인 틀 중에 정치 펜듈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좌파 사상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내 인생은 좌파가 지향하는 이념을 이 세상에 건설하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야. 또는 어떤 분들은 우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좌파 권력은 몰아내야 돼. 이것이 나의 평생의 나의 과업이야. 뭐 이런 거.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트랜서핑을 봐도 어떤 필터링이 돼요? 이 이념의 필터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걸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트랜서핑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입맛에 맞게끔 바라보겠죠. 아주 일부만 원하는 대로 받아들였지만 정작 트랜서핑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 토대는 전무한 겁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의 인식의 틀이 변하지 않는 한 여기 나오는 기법을 아무리 똑같이 모방을 한들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트랜서핑이니 뭐 시크릿이니 뭐 온갖 기법이니 뭐 마음 공부니 해봐야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줄 한 줄이 오늘 하는 게 다. 행동의 환상. 일단 제목을 좀 풀어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해가 더 쉬워져요. 자,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환상이래요, 환상. 환상, 신기루. 실제가 아니야. 가짜야. 내가 만들어낸 거야. 속는 거야. 꿈꾸는 것 같은 거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행동이 누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행동. 행동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 타프티 개념으로 말하면 타프티에서는 필름을 이제 자주 연상을 하셔야 돼요. 필름. 여러 개의 필름. 우리의 삶을 영화 필름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 필름 또는 시나리오. 자, 정지된 프레임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가능태 공간에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고 모든 가능성의 사건들이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무수한 필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 프레임을 내가 가져오죠. 어디로요? 나의 현실로요. 나의 현실로 가져온다는 건 뭡니까? 무한대의 공간에서 시간 공간의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시간 공간의 제한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이 프레임이, 이 필름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잠잘 때는 이 현실 세계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세계가 정지해 있겠죠. 우리한테는. 나의 삶은. 그런데 내가 눈 뜨고 생활을 하는 순간 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 움직임이 이 고정되어 있던 필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움직임, 이 하나의 필름 안에서의 움직임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의 부여된,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된 시나리오라는 것, 내 의지와 뜻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주어진 시나리오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한다. 환상.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외부에서 강요당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 이 필름 안에서의 시나리오 속의 나의 역할. 나는 내 뜻과 의지로 내 계획을 세워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냈다고 하는데 그게 뭐다? 사실은 네 의지와 아무 상관없고 이미 외부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철저히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는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단다. 이게 뭐예요? 환상. 다른 말로 위대한 착각. 그냥 착각도 아니에요. 위대한 착각. 자신이 이 영화 필름 안의 시나리오의 역할,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종종 추천을 했잖아요. 트루먼 쇼. 옛날 영화인데 이것과 맞물려서 이해하시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영화 트루먼 쇼. 트루먼 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세요. 그거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시대에 그걸 다시 보시면은 야, 저 영화가 진짜 영화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겐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필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타프티가 하는 거예요. 넌 아냐?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 심지어 너는. 그래도 이 달팽이들아, 너희들은 그나마 다행이야.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의 환상.
깨어나란 얘기인데 그냥 깨어나라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세상에 대한 것을 영화 필름과 시나리오로 보여주면서 상태를 지금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행동의 환상.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예요. 행동은 환상이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예, 행동은 환상이다. 누구의 행동은? 우리의 행동은, 또는 나의 행동은, 여러분들의 행동은 뭐다? 환상이다. 또 다른 말로 우리의 행동은 뭐다? 꿈이다. 꿈 같은 거다. 꿈 같은 거. 또 다른 말로 우리의 행동은 다른 말로 껍데기다. 껍데기. 껍데기. 빈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뻥튀기.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과자 씹는 맛은 좋은데 사각사각 소리는 나는데 속이 텅 비어 있어. 껍데기. 빈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허망해. 우리의 행동은 뭐다? 움직임인데 어떤 움직임이다? 무의미한 움직임이다. 왜? 환상이니까. 꿈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지금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무의미한 움직임일 수 있다. 너의 행동이. 요거를 들여다보자 이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의 행동은 착각이다. 그냥 착각도 아니고 위대한 착각이다. 대단한 착각이다. 어떤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의 의지야. 이건 내가 한 거야 하는 그 나라는 착각. 이 착각을 우리는 하면서 행동을 한다. 행동은 결국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삶의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삶의 현실들을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까지, 저도 포함해서 함께 이 주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이 순간 우리가 정신을 차려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의 환상, 우리의 행동은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허공을 향해서 땀을 흘리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지금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러고 있는 것인지, 누가 이러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 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인지,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사람을, 심지어 나 자신을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나를 속이고 우리의 뇌가 나를 속이고 착각, 착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게 정말 내 의도야? 이게 정말 내 마음이야? 정말 내 마음이 그래?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사랑도 착각하잖아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뭔데요? 이것부터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보더라도 실은 사랑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건 만남을 원해. 여기서 조건 만남은 조건을 맞춰서.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덮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행동은 진실하지 않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게 이제 오늘 계속 주제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제 트레서핑에서 변화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이 책에서도 언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오늘은 여기에 이 마네킹이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마네킹은 다른 말로 우리의 다양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아바타가 여러 개 갖고 있다. 뭐 요즘에 한국에서 부캐란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부캐릭터. 다양한 마네킹이 존재한다. 어디에? 가능태 공간에. 그러면 현실을 끌어올 수 있듯이, 미래 프레임을 끌어올 수 있듯이 미래 프레임에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거기에 나라는 다양한 마네킹의 다양한 버전도 존재한다. 그러면 현실을 끌어올 뿐 아니라 나의 마네킹을 끌어올 수도 있다. 마네킹을 끌어온다는 것은 내가 그 마네킹, 내가 특정한 마네킹 안으로, 선택한 마네킹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들어가는 게 뭐예요? 끌어오는 게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마네킹을 선택을 하면 이게 미래 프레임에서 나에게 왔다는 것은 내가 이 마네킹을 입었다는 뜻이고,
내가 이 마네킹을 원했고 선택했고 그래서 미래 프레임에 비췄다면 이것이 나에게 올 것이고 그것은 현실에서 또 이 마네킹을 입었다, 들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이 이 시간 안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변화했다,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결국 트랜서핑 관점에서 변화라는 것은 나라는 한 개체, 이 마네킹 하나가 분투해서 어떤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그러한 지난한 노력의 과정이 아니라 선택과 이동의 관점이다. 그건 마치 우리가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삶의 변화 역시도 선택과 이동, 트랙 이동, 인생 트랙 이동의 관점인 것처럼요. 해당하는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행위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트랜서핑 책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내가 이 물건을 쥔다, 이 연필을 쥔다. 이 현실 시간 공간 안에서의 관점은 내가 손이 이리로 가서 이 물건을 쥔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점이에요. 트랜서핑 관점은 뭐예요? 내가 이 물건이 내 손 안에 있는 트랙으로 이동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내가 이 펜을 향해서 손을 다가가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트랜서핑 관점에서는 이 펜이 나에게 다가온다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트랜서핑 관점 안에서는 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관점을 취하셔야 이 트랜서핑 전반적인 개념이 제대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관점에서 트랜서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시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아예 안 된다든가. 힘만 쏟는 거예요, 힘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타프티 다운머리 기법 사용 방법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책의 내용을 볼게요. 45페이지입니다. 생시에서는 모든 것을 엄격하게 틀에 맞추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능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의심하는지에 따라서 프레임을 움직이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네, 이 틀, 여기 그려놨잖아요. 우리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다. 관념의 틀. 이 틀 안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당연한 거지만 이 틀 안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우연이야, 기적이야, 특별한 거야, 이례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배척을 하죠. 심지어는 저건 현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 틀 안에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나의 현실이 아니지. 이 틀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예, 펜듈럼이 부여한 이 틀 안에서 이것이 나의 존재와 삶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무수한 가능성의 단면의 하나인데 그조차도 내가 원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면 이건 마치 천동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살다 가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천동설 같은 경우야 그런다고 해서 구체적인 현실 삶이 크게 달라지겠느냐마는 세계관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자기의 세계를 나만의 세계의 층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이거는 나의 삶의 질과 방향과 의미와 만족도에 직결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불행이 반복돼서 오는 경우에 트랜서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진척이 없다. 그럴 때는 자꾸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러한 관념을 확장시키셔야 돼요. 아웃 오브 박스라고 해서 박스를 깨고 나와라까지는 아니어도 좋아요. 박스를 깨지 않아도 좋아요. 확장시키란 말이에요. 박스를 깨지 않아도 좋아요. 이거 나오는 거 두렵잖아요. 이거 없이도 또 살 수가 없어요. 구멍을 내란 말이에요. 구멍을 계속 내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에 칼로 도려내. 그리고 여기 겁나면은 여기다가 유리창을 하나 달아. 그래서 제발 바깥을 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예요. 철옹성처럼 이 안에 갇혀 계시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오늘 주제를 접근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음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줄 한 줄을. 그래서 이 틀에서 벗어나면 어떤 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소한 우연의 총합은 기적이다. 사소한 우연의 총합은 기적이다.
결국은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현실에 굉장히 사소한 우연의 옷을 입고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우연을 우연으로 쳐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기적적인 일, 다시 말하면 이러한 변화라는, 진정한 변화라는 현실, 이것이 다가오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결코 트랜서핑의 성공의 물결을 탈 수 없는 이치와도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우연의 총합은 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경험이 곧 그 틀이지. 하지만 더욱 복잡한 프레임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버릇을 뜯어 고쳐야 한다. 예, 틀. 이런 틀. 예, 이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45페이지 마지막 단락. 쉽게 말해 영화 필름은 너희의 삶이고 시나리오는 운명이다. 네, 영화 필름은 삶. 그죠? 이게 흘러가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시나리오가 흐르고 있죠? 그거는 너희의 운명이다. 계속 읽을게요. 너희가 운명을 직접 정하지 않은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는 그것이 가능한데 말이다. 이거예요. 이 안에 살면서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 가능한데. 예, 이렇게 인생 트랙이 옮겨지는 게 가능한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이 일단 필요해요. 예, 나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셔야 돼요. 크게 생각하면 힘드니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오늘 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나는 끊임없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는 변화하고 있고 변화할 것이고 변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변화라는 게 내가 애써서 어떤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마네킹을 이동하는 문제다. 끌어오는 문제다. 옮겨 타는 문제다. 새로운 게 나에게 다가오고 그 옷을 입고 들어가고 이런 게 개념이란 말입니다. 미래 프레임을 비춰서 끌어온다는 개념이에요. 현실의 변화든 나 자신의 변화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이러한 무수한 마네킹을 내가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쥐고 있는 나. 이러한 나를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마주하고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가 진짜 나예요. 이러한 나가 이러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사실은 진정한 변화예요. 결국은 변화라는 것은 트랜서핑이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나의 본래 최초의 본질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택권, 자유의지, 놀이, 그거잖아요. 놀이, 통제, 놀이하는 게 내 세계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재밌게 거기로 돌아오자. 그것이 가능하고 너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랬어. 근데 얘네한테 다 뺏겼잖아. 지금. 계속 수혈당하고 있잖아. 이걸 빨리 깨우쳐. 그 순간 너는 변화하려고 몸부림쳐서 변화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거야. 이 순간 이 자리로 돌아온 거야.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온 뒤부터는 네가 대본을 선택할 수 있고 배역을 고를 수가 있어. 무수한 영화 필름과 무수한 시나리오 속에서 골라 잡아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46페이지. 너희는 아주 고약한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자기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너희가 보는 것뿐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로 환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네킹 얘기가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현실에 대한 환상, 꿈 같은 현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마네킹 얘기,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동하면서도 내가 나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환상에 불과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7페이지. 너희는 너희에게 일어나는 삶이라는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다. 너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꿈속의 마네킹도 영화 속의 등장인물도 자신이 하는 행동의 환상, 아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행동의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네, 다른 말로 펜듈럼의 좀비, 펜듈럼의 꼭두각시인 것이죠. 같은 개념입니다. 하니까 하고
사니까 살고, 먹으니까 먹고, 나중에 그냥 죽으니까 죽고, 아이고 의미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47페이지 마지막 중간에 이런 이제 볼딕체로 이게 나와요. 너희가 어디에 있으며 누구인지 아느냐? 자, 이 질문을 하라는 거죠. 이게 그 다운머리 알고리즘 시작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게 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너 어디에 있어? 너 누구야? 이게 뭐예요? 쉬운 말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네, 또는 이건 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의식을 해보라는 거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마지막 단락. 너희가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은 너희를 꽉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예, 우리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건 왜, 이러한 브레이크를 순간순간 걸면서, 제동을 걸면서 우리가 방향을 자꾸 찾아보고 위치를 탐색하지 않으면 이 박스는 결코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놓아주지 않는다. 감금된다. 감금. 독방에. 48페이지. 너희의 의식은 또 다른 마네킹으로 들어가고 그 마네킹은 현재 프레임에서 살아나 너희 자신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이 그림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의 의식은 이게 뭐예요? 의식의 중심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게 진짜 나의 상태로 돌아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선택권을 쥔 나. 자, 여기에 중심으로 돌아오면 나의 의식은 또 다른 마네킹으로 그죠? 들어가고 그 마네킹은 어디에서 현재의 프레임에서 살아나서 너희 자신이 된다. 이걸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프레임을 비춘다는 것은 원하는 현실을 끌어올 뿐 아니라 원하는 마네킹을 끌어온다는 거고 현실의 관점에서는 야, 너 팔자가 바뀌었네가 되는 거고 야, 너 사람 많이 변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이러한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떠맡기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그냥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끌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행동의 환상. 이제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요 여러 가지로 번역된 말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행동의 환상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우리의 행동은 환상이다. 우리의 행동은 꿈 같은 거다. 우리는 사실 하는 행동 모두가 사실은 껍데기 같은 거다. 알맹이가 없다. 우리의 행동은 무의미한 움직임이다. 우리의 행동은 위대한 착각이다. 뭐 100%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여러분들 허탈해지고 그러진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당연히 돈을 벌고 여러분들 자기 개발하고 좋은 일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에 빠져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넓은 관점을 취하시란 말이에요. 이 안에 좋은 게 왜 없어요? 이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좋은 게 없으면 뛰쳐나가요. 밖을 쳐다봐요. 박스 안에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트루먼 쇼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보세요. 트루먼이 그 영화상에서 그 시나리오 안에서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매일매일이. 사람들이 모두 친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을 못 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실패나 어떤 고난이 올 때 이런 현실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되짚어 볼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뭐 애써서 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좀 더 깨어나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른 말로 트랜스핑 1.0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펜듈럼 찾기 게임을 하시란 얘기예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적용하면서 또 틈틈이 생각을 곱씹어 보면서 또 책을 한 줄 한 줄 음미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틀을 조금씩 확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